월요일마다 경제를 한층 더 깊게 살펴보는 코너로 만납니다. 손에 잡히는 진짜 리얼 경제 97.3%입니다. 오늘은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국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쉬는 날인데 또 쉬지도 못하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새 또 난리가 났어요. 아, 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이게 근데 미국 증시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공격이 이루어졌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을 정확히 보자면요. 처음에 이란을 때린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이란을 공격했다라고. 근데 이게 미국이랑 같이 한 건지 그냥 미국이 봐줄게 알아서 해라라고 한 건지 네. 적극적으로 참여한 건지 이 부분이 사실 좀 불명확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렸을 때 미국 증시가 개장 상황이었습니다. 개장하고 네. 나서 한 1시간 정도 지난 상황이어서 보통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전쟁을 할 때 가장 선호하는 시간이 주말이에요. 미국 증시 다 문 닫고 토요일 새벽 혹은 뭐 토요일 밤 일요일 새벽 이런 때 이제 전쟁을 벌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출신 성분을 보자면 정치인이나 아니면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장사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렸는데 개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때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미국이 그냥 눈 감아 줄 테니까 한 거라고 이제 시장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자면 미국 증시가 아까 개장했을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금요일 날 장 마감을 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다우 같은 경우에 한 1% 떨어졌고요. 나스닥도 뭐 0.9% 정도 떨어졌어요. 전쟁이 났는데 1% 정도 증시가 떨어진 거면 뭐 하락하긴 했지만 어쨌든 네.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이제 새벽에 드디어 이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하는 이른바 그 에픽 퓨리라고 하는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하메네이도 죽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건데 그 제가 아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시장이 공격했다라고 했을 때는 별로 반응을 안 했었는데 24시간 문을 여는 시장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렁였군요. 본격적으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라고 뉴스가 전해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그전에는 한 6만 7천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6만 6천까지 오거나 이런. 갑자기 밀려가지고 6만 3천 선까지 확 밀렸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분위기 별로 안 맞아요. 좋은데. 그 분위기 별로 안 좋으니까 그렇게 밀렸는데 그러게 이제 떨어졌다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또 반등을 했어요. 다시 반등을 했어요? 네. 왜? 갑자기 이제 찌라시로 막 하메네이가 죽었다라는 막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비공식 이제 네, 맞아요. 루트로. 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도 하메네이 죽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고 네. 그래서 한참 이게 올라가면서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6,700달러선을 치솟았어요. 6만 7천. 네, 6만 7천까지. 그러고 있다가 다시 이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24시간 열리다 보니까 뉴스에 즉각 반응을 하는 그런 약간 시장이거든요. 예. 그러고 있다가 좀 잠잠하다가 갑자기 이게 근데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근데 이란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러고 있다가 공식적으로 사망 맞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6만 8천까지 또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란의 본격적인 보복전이 시작이 되면서 다시 가격이 밀렸었거든요. 예. 그래도 지금 현재 6만 5천, 지금은 다시 또 올라와가지고 6만 6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자면요. 시장이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심각하진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인데 네. 생각보다 안 밀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금값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 시장도 문을 닫거든요. 그런데 요즘 코인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뭐냐면 금을 코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금이 여기 있고요. 이걸 이제 토큰화를 시켜서 코인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만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 선물 시장이 문을 닫았을 때도 코인 시장은 문을 열고 있으니까 네네. 투자자들이 금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금 코인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금 코인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네. 그런데 그 금 코인도 이제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 5,4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로 이제
일단 미국이 압도적으로 해서 화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최고위급 지도자 48명을 한꺼번에 이제 다 이제 사살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란이 지금 현재 보복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여기다 막 기뢰를 설치해가지고 전 세계 물류망을 마비시킬 것인가라는 네.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면은 이란이 지금 보복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지 못해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 이제 트루스 소셜에서 자기가 밝힌 게 뭐냐면 우리가 이란 쪽을 해서 뭐 이란 쪽에 해군의 항공모함 쪽을 뭐 이렇게 공격했다라고 하는데 이란이 공격한 그 미사일은 본인들의 항공모함에 오지도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트윗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이란이 공격력이 사실 그렇게 막 과거만큼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시장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물론 이건 지금 제가 현재 보는 분위기이고요. 일단 새벽에 이제 밤에 11시 반에 미국 증시가 문을 열거든요. 근데 본장이 문을 열면 이제 본격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자면 생각보다는 괜찮다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브렌트유 같은 기준으로 보자면 $80까지 치솟았거든요. 네. 근데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70 선에서 다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도 개장하자마자 8% 급등했거든요. 선물 시장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4%로 그 폭등폭을 좀 줄였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앞으로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를 보자면 호르무즈 해협을 얼마나 오랫동안 어느 정도 강도로 봉쇄할 것이냐 부분이 지금 핵심입니다. 네. 전 아까 그 고란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 실리를 따지는 트럼프가 그럼 왜 심야 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증시가 열리는 낮 시간에 공격을 했느냐도 궁금해집니다. 네, 그게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요, 이게 타겟의 제거라는 군사적 실익이 일단 압도적으로 우선시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한 그 압도적 퓨리, 에픽 퓨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제네바에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격을 실시를 한 건 이때 하메네이가 참석하는 회의가 열렸었다라고 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공격을 해야 맞아요. 했기 때문에. 네,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CIA나 이스라엘 모사드가 봤더니 이 테헤란 내 특정 거처에서 진행된 세 차례 고위급 회담을 실시간으로 포착을 하고 그 회담에 하메네이가 직접 참석했다라는 것이 확인된 순간 작전이 시급하게 진행이 되면서 장중이다 뭐 이런 경제적 파장 이런 거 필요 없고 일단 목표를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수뇌부 제거라는 전략적 목표가 우선이 되면서 벙커버스터 30발을 투하해서 확실하게 하메네이를 제거했다라는 거고요. 시장에 충격을 줄 걸 결정하기보다는 일단 전쟁 억지력에 우선을 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그 기름값일 거예요. 네. 유가. 근데 이제 그 영향이 우리나라 유가에는 얼마나 미칠까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 제일 걱정이죠. 네. 왜냐하면 원유 70% 이상을 우리는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그 중동 수입 원유의 한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네, 맞아요. 실질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고만 한 겁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는 봉쇄했다라고 밝혔고요. 공식적인 이란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요. 하지만 보험사를 통해서 여기를 우리가 공격할 거니까 너네 여기 통과시키면 우리가 공격할 거야라고 해서 보험사 측에서 그러니까 그 선박 그 해운사들한테 보험을 안 들어주고 있대요. 근데 몇 척의 배가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맞아요. 나오고 거길 있는 것 지나가고 같은데. 있는 배들은 이제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도 그럼 있고. 누가 지나갈 수 지금 있겠어요? 이제 맞아요. 그래서 150척 정도가 무슨 뭐 묶여 있다는 되게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해 보자면 공식적으로 봉쇄를 선언한 건 아닌데 다만 미국 선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봉쇄했어요. 미국 선박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다만 이제 다른 선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봉쇄하지 않았지만 영국 선박이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걸 보자면 지나가면 우리 공격할 거야 라는 사인을 지금 주고 있어서 알아서 선박들이 다 우회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 물량의 상당한 부분이 맞아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네요. 그래서 아마 우리 경제에 좀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산업적으로 이제 타격을 보자면요. 유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뭔가 $100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150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우리 산업계가 기업이 받는 그 충격을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일단 물류 및 해운. 여기 뭐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전 세계 원유 20%, LNG 25%가 지나가는 급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거기 못 지나가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수에즈나 통과해서 거기 호르무즈 해협 통과해서 가는 게 아니라 희망봉으로 우회해야 돼요. 아프리카 희망봉.
이렇게 삥 돌아서 가는 거죠. 그럼 물류비가 더 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송 기간은 3에서 5일이 추가되고 운임은 한 50에서 80% 정도 급등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보험료 할증이 일어나는 거죠. 지난해에도 맞아요. 그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네, 이란을? 맞아요. 그때도 이제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좀 타격을 받았었거든요. 전쟁 보험료 지금 현재 한 50% 정도 할증되기 시작을 했고요. 과거 분쟁 사례 보면 위험 지역 통과할 때 보험료가 평소 한 수배까지 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건 화주들이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 이제 우리 소비자들한테 또 맞습니다. 전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전가가 되니까 물가 상승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 대응은 사실 그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사실 그 원유 수급 문제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는 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어제 그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요. 범정부 비상 대응반을 가동했습니다. 외교부, 산자부, 해수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관계기관이 다 참석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원유 부분이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냥 여러 나라들이 공격을 받고 그 사람 인명이 얼마 피해가 나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강도와 기간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우리 에너지 상황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는데 제가 별로 심각하게 보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원유 비축유가요. IEA 국제에너지기구 권고 기준이 90일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부축하고 있는 비축유가 221일분입니다. 정부가 117일분 갖고 있고요. 민간 비축분이 104일분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가 유가가 불안하게 되면 비축률을 풀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서. 222일이면 한 7달 정도. 7개월이요. 그러면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물론 러우 전쟁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오래 가고 있지만 트럼프가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대국민 이제 연설을 하면서 네. 전쟁이 길면 4주 갈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4주 가거나 아니 그보다 더 짧겠다라고 했어요. 야,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미국의 계획하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 전쟁이. 저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전시키겠다 그러는데 그게 종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4년이 넘었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트럼프 계획에 따르면 이게 4주 정도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오면 비축유 방출해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우려하진 않고요. 제가 정부의 발표 자료 중에 되게 눈에 띄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각자의 부처에서 각자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잖아요. 네. 그런데 금융위 대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뭔가요? 이게 뭐냐면 금융시장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금융시장 안정기금으로 100조 플러스 알파를 투입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게 지금 증시잖아요. 그리고 개인들이 이른바 머니 무브가 예금에서 주식으로 돈이 몰리다가 이제는 아예 본격적인 머니 무브,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이 맞아요. 옮겨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인 게 네. 6,000포인트도 넘었단 맞습니다. 말입니다. 네. 단숨에. 네. 근데 이런 악재라고 그쵸, 악재죠, 해야 되는 악재죠. 거죠. 당연히 악재죠. 네. 대외 변수 악재죠. 오늘은 이제 대체 공휴일이어서 쉬지만은 내일 당장 국내 증시가 열릴 텐데 네. 어떻게 반응이 나올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기자님. 그 반응에 대해서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동원해서라고 했어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정부가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증시가 흔들리지 않도록 각종 필요한 대책을 다 동원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국내 증시에 미칠 충격을 보자면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밤 11시 반에 미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마감한 게 이 본격적인 미국과 이란의 대치 상황이 아니고 공격 상황, 전쟁 상황이 아니라 약간 이스라엘이 먼저 나섰는데 이게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이 나선 걸 어느 정도까지 용인해 주는 거지 이게 약간 긴가민가 하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정도 마감했으니까 사랑 마감해서 선방했다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드러난 걸 보면 최고 지도자도 죽었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나섰고 그리고 트럼프는 4주 안에 끝내겠다라고 약속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란은 보복 드론 공격을 지금 주변에 있는 그 아랍 국가들한테 날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요거를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서 내일 열리는 우리 코스피 상황이 결정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뭐 조정이 올 것이다라는 약간 걱정들도 하고 계셨을 텐데 네. 우리가 또 마침 그 동안에 이 그 너무 주가 많이 올랐죠. 네. 올라가는 게 뭐 세계 1위였다면서요. 아우, 네, 45% 올랐어요. 그래서 더 많이 저희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다른 나라 증시 열렸거든요. 음. 대표적으로 일본 증시를 보니까 지금 개장하고 나서 2% 넘게 밀리다가 낙폭을 좀 만회해가지고 한 1.5% 지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투자하신 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중동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네 만에 이런 상황에서 1.5% 하락이다? 이건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나라 증시를 통해서 좀 가늠해 볼 수가 네, 있겠군요. 그렇게 네. 되면 아마 일단 사실 근데 무엇보다도 미국 증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 상황 보는데 우리나라 증시 보자면 그 미국 증시 상황을 반영을 한 이후에 우리 증시만의 또 여건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증시가 최근에 굉장히 강합니다. 무엇보다 수급 여건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증시를 이끌어왔던 게 사실 그런 원유 민감 산업이 아니라 반도체잖아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와는 약간 좀 동떨어져 별개? 있는 네. 부분이라서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오늘 열린 일본 뭐 중국 증시를 봤을 때 하락하긴 했지만은 그게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출렁이진 맞아요, 않았다는 맞아요. 말씀인 네.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종목마다 좀 취약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걱정되는 취약되겠죠. 우려되는 부분. 일단 이렇게 뭔가 전쟁이 터지면 가장 걱정되는 종목이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맞아요. 운송수단, 그렇죠. 선박, 네. 예. 그리고 항공주. 항공주. 예, 여기는 비행기가 또 못 다니니까요. 못 다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행 수요 감소도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기름을 너무 많이 씁니다. 기름값과 기름값이 이게 연동한- 올라가니까 항공사가 이제 직격탄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최악의 직격탄을 받아서 아마 가장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고 했고요. 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유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보니까 이제 사실 유가가 오르면 제품 가격 올릴 수 있으니까 재고 이익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길어진다? 라고 하면 아예 원료 수급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 가동이 아예 중단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특정 업종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가 10% 오르면 제조업 원가가 평균 0.68% 오른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철강 시멘트 업종은 직격탄을 입게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약간 반도체가 그나마 좀 나은 편이라서 아까 우리 증시를 이끌어왔던 게 지금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타격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본 증시에도 보니까 일본 증시의 반도체 대표 종목이라고 하면 사실 일본의 반도체산 다 망했잖아요. 남아있는 건 키옥시아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는 오르더라고요, 주가가. 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아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로 타격이 없을 거다라고 타격이 봤고. 없을 거다. 예. 반도체 주가가 움직이는 논리는 이제 또 AI 투자 관련된 그 논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전쟁 상황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 와중에 이렇게 방산 같은 경우에 또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좋아요. 겁니까? 그게 되게 슬픈데 저는 방산업이 투자를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 않는 업종 중 하나인데 왜냐하면 남의 약간 아픔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와서 분쟁 지역이 또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금요일 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 정도 하락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로키드 마틴 등 방산주 주가는 올랐습니다. 오히려 올랐다. 네. 네. 이런 국제적인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전자산과 불안전자산의 희비가 또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값은 제가 아까 금 선물 시장이 문을 닫은 그 시점에 코인으로 거래되는 금값이 5,700달러까지 갔었어요. 급등했었거든요. 물론 지금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지금 현재도 보자면 5,30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앞서서 왜 금값이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10% 정도 떨어지면서 5,000달러 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다 5,300달러, 400달러에서 전고점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게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달러도 상대적으로 살짝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 국채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면서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미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네. 묻고 이제 마무리하면은 환율이 달러 값이 올라가면 네, 우리 맞아요. 환율은 환율에는 약간 걱정입니다. 원화에는 안 좋죠. 네. 네. 약간 안 좋은 시그널이 살짝 있는데요. 네. 네. 살짝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